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김 작가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소위 명품들도 다 이름값 때문에 비싼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이름값이나 브랜드 가치라는 건 어떻게 돈으로 환산되는 건가요? 이야, 참 좋은 질문인데 솔직히 어떻게 환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가치가 있고 자산 가치가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느냐. 그 인지하는 가치는 숫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 가치와 뭐 주식 가격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혹시 세계적인 기업 그러면 우리 김 작가는 어디가 떠올라요?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런 게 이제 인지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라 그러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마케팅,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얼마나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제품으로 또는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은 2012년 때까지는 코카콜라였대요. 근데 2013년부터는 이게 애플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세 가지의 애플이 있다. 사과가 있다. 윌리엄 텔의 사과. 그다음에 애플의 사과.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이 세계 브랜드 가치가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1위? 무려 1위? 예, 한 8위에서 9위 정도 된대요. 현대기아차가 한 40위에서 50위권 사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는 성숙된 글로벌 기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이미지,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가.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공유의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한 인지도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오늘은 중앙일보 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어제 밤에 짜증 엄청나게 났습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네,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러시아 예.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후반 6분 이란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한국은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비기고 말았습니다. 네. 최종 예선은 각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는데요. A조에서는 이란이 조 1위를 확정했고요. 네. 한국은 어제 승리했다면 조 2위를 확정지어서 본선에 역시 확정 지을 수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기회를 놓쳤고요. 예.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최종전인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본선행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갈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 월드컵, 그죠? 네, 또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까지 있는데요. 네, 5일 밤 12시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4위로 아예 탈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한국이 일단 우즈베키스탄을 이기면 조 2위가 되고요. 한국이 비기고 지금 현재 3위 시리아가 이란을 꺾으면 한국이 조 3위로 밀려납니다. 네. 3위로 밀려날 경우에는 비조 3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요. 예. 우즈벡전에서 한국이 지고 시리아가 이란을 꺾으면 한국이 4위로
최종 탈락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파 랭킹이? 한국보다는 그 순위가 낮고요. 예. 우즈베키스탄은 어제 그 중국과 경기를 펼쳤는데요. 예. 그 중국이 1대0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꺾었습니다. 그랬군요. 현재 A조에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약체팀인데, 그죠? 예, 상대 전적에서도 우리가 뭐 월등하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잔디가 이런 상태에서 뛰라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를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어제 경기 끝나고 정말 그 이례적으로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잔디 상태가 너무 이제 좋지 않았다. 여기서 잘하길 바라는 거는 욕심이다. 뭐 이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네, 뭐 어제 뭐 중계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서울 월드컵 그런 상태가 그 눈으로 봐도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네. 그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마치 논두렁에서 축구를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 신태용 대표팀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잔디 상태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2002년 월드컵도 그 잔디였을 거고 이란 선수들도 그 잔디 위에서 뛰었을 건데 이란 선수들도 뭐라 그랬나요? 뭐 이란 선수들은 또 그 이제 훈련 그 하루 전에 훈련을 할 때부터 예. 케이로스 감독이 그 잔디 상태에 대한 뭐 걱정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랬군요. 네. 뭐 관리를 지금 뭐 꾸준히 그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치러져서 네. 아마도 그런 비난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나라 곳곳이 지금 성한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야구로 좀 돌려볼까 합니다. 프로야구 1위 기아하고 2위 두산 맞대결이 지금 광주에서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 1차전은 기아가 승리했는 모양이죠? 예, 그 지금 두 번째 경기가 오늘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2회 초 현재 2대2로 양팀이 맞서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경기에서는 1위 기아가 2위 두산에 9대4로 승리했는데요. 네. 그 기아는 3연승을 달렸고 반대로 두산은 2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그 어제 경기 결과로 양팀 간 승차가 이제 3경기 반으로 벌어졌는데요. 네. 그 시즌 종료 때까지 기아는 26경기가 남았고 두산은 23경기가 남았습니다. 예. 그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숨막히는 선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한 5게임 차 정도 떨어져 있다가 많이 줄였네요. 그래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네. 뭐 기아는 아시다시피 올 시즌 초반부터 선두를 독주했는데요. 네. 두산이 이제 후반기 들어서 무서운 기세로 추격을 했습니다. 네. 뭐 지난 주말에는 한 게임 반차까지 쫓아갔고요. 예. 두산은 뭐 양의지, 민병헌 이런 타선의 주축 선수들이 부상해서 팀에 복귀하면서 예. 그때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예. 반대로 기아는 그 불붙었던 타선이 좀 침묵을 하면서 예. 후반기에 패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두산 에이스 니퍼트를 상대로 예. 기아 타선이 안타 8개를 뽑아내면서 무처럼 만에 활발한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예. 어제 프로야구 구단에 돈을 받아서 약간 무리 일으켰던 전직 심판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다면서요? 네, 그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KBO 심판 최규순 씨가 오늘 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예. 그 파문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네. 씨는 뭐 프로야구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최 씨는 그 구단 관계자와 야구계 지인들에게 그 급전이 필요하다며 각각 수백만 원씩 총 3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두산, 기아, 넥센, 삼성 등 4개 구단이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김원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힐링 정치, 국정농단.
정치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오고 가는 시간입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네. 국민의당 문병호 전 최고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신수가 환해지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말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청취자분들이 늘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요즘 바빠서 이렇게 문자를 잘 못 읽어드렸는데 김척 전 예비역중장 예. 아드님이시죠. 김은중이 그 사건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좀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잠깐 좀 소개 좀 하고 한 4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3496번님이 국방부의 책임자들을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작 관련자들 모두를 말입니다. 저런 군대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하셨고요. 4345번님 건강하셔서 꼭 진상규명되는 날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고 4301번님 국민의 군대입니까?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요? 1432번님 의문사 김은중이 사건 이제라도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복을 빕니다. 죽음의 타살로 전후에 죽음이 타살로 판명된 최원순 사건의 피해자 김두번도 명예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올려주셨어요. 우리나라 군에 대한 어떤 개혁, 질타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네요. 자, 이제 두 분 의원님들 모셨으니까 이제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정치가 모든 개혁의 선봉에 서셔야 되는데 오늘 정기국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개원식했습니다. 네. 개회식이죠. 예, 개회식. 우리 이석현 의원님 어떻게 각오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국민들 촛불로부터 시작돼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게 됐고 또 이제 대선 치러서 맞이하는 첫 정기국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나라의 정의 세우는 일,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 과제들 잘 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삶이 피폐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국회에서 또 많이 해내야 되겠습니다. 네, 문명호 최고위원님. 예, 이제 역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이미지 정치에 이제 성공하셨는데 그게 예상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을 완수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번 정기국회가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뭐 야당도 뭐 잘하신 건 협조할 것이고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반대를 할 것인데요. 뭐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정치 세력들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요새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이석현 의원님.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촛불을 6번이나 나갔는데 나간 시간이 점점 아까워지는 느낌이 든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은 아깝기는 좀 이른 시간인데요. 아니, 벌써 이제 성질이 급해놓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기대가 많고 변화와 계획에 대한 갈망이 저는 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이제 정기국회에서 방금 문병호 최고위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와 예산의 문제로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임시국회 돌아봤을 때 조금 이번 정기국회를 임하면서 좀 여야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자평을 해 주신다면? 자평을 한다면은 우선 여야 정당 간에 이렇게 대화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원내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이제 의원들끼리도 여야 간에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다는 걸 그동안에 많이 느꼈어요. 무슨 일이 어그러질 때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새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 더러 또 이렇게 인사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걱정을 더 끼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성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병호 의원님. 저는 이번 12월 되면은 또 제2의 촛불이 다시 타오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걱정만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어찌 보면 그 작년 촛불 민심의 힘에 의해서 등장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작년에 광화문에서 외친 촛불 민심의 외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침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기성 정치에 대한 비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권력의 사유와 뭐 부정부패 행위뿐만 아니고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문제지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대표한다 그런 구호도 나왔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의 정치가 향유화되어 있다는 것을 예. 단적으로 그 반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정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행보를 보면은 뭔가 이미지 관리는 성공하셨는데 네. 날카로운 맛이 없어요. 과연 문재인 정부 뭘 하려는 건지 네. 문재인 정부가 규정하는 적폐가 무엇인지 예. 좀 더 날카롭게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네. 좀 두리뭉실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뭐 새로운 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에 뭐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과거 그 노무현 정부의 이기 같은 성격. 근데 그만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붉어지셨습니다. 우리 윤명호 의원께서 예. 빨리 이렇게 시원하게 예. 못하냐 예. 그런 말씀이신데 예. 실은 예. 새 정부나 우리 민주당 입장에선 무슨 일을 좀 쾌도난마로 시원하게 개혁도 하고 싶고 적폐청산하고 싶은데 네. 사사건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예. 말하자면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네. 바른정당 이쪽 세력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예. 저는 그 국민의당이 서 있는 스탠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국민의당에서 때로는 과감하게 예. 우리 저 민주당 입장을 좀 두둔해 주기도 하고 정부에 네. 서는 일도 가끔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줘야 예. 그런 개혁들이 좀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예. 지금 실은 상당히 그 어렵게 힘들게 문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예. 말씀도 시원하고 좋은데 뭐 결과가 지금 빨리빨리 안 나오냐 이렇게 싶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하는 일이 지금과 많이 달랐잖아요. 대통령은 말하자면 행태가 네네. 특히 소통의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참 환호를 하고 잘한다 그러고 인기도 있는데 네. 결과 매듭을 빨리빨리 해서 제도를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네. 늦어지는 건 네. 우리 야당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이거는 뭐 여야 관계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네. 좀 야당들이 협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많이 협조해 드렸죠. 국민의당이 만약에 협조 안 했으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저는 좀 그 답답한 게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뭐 당선 유력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이대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획하고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준비했다고 돼 있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데 뭐 지금 벌써 취임하신 지 이제 벌써 4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제 좀 뭘 만지작거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사실은 좀 더 속도감 있게 바로바로 좀 추진하고 뭔가 결실을 맺는 그러한 행보가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적폐에서 명확한 규정을 하고 날카롭게 그걸 추진했더라면은 우리 국민의당도 좀 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텐데 매사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좀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철수 대표님 이제 새로 취임하시고 우리 국민의당이 좀 더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자. 그래서 올바른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지지해주고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반대하고 이런 이제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그 행보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석현 의원님 방금 문병호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장 그 도드라지게 나오는 게 인사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도 잠깐 스튜디오 밖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인사 문제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이유정 헌법재판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저번에 김희수 헌법재판관, 또 그 여성 한 분 계셨죠. 왜 유영진 씨였습니까? 박기영 씨였습니까? 한 분 또. 박기영. 네, 박기영. 그런 문제들이 왜 나오고 있을까요? 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지 못했던 건 참 아쉬운 일이고 국민들께 또 미안한 일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정권이 지금 1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정권 지난 10년 사이에 가지고 있던 인적 풀은 실은 이제 우리 지금 개혁 노선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런 중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이 사람 그에 대해서 스터디 해나가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 개혁과 부합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건 하나하나 지금 비로소 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적으로 볼 때
뭐 4개월이나 하지만 어떻게 보면 4개월 밖에 2010년간에 비교한다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그 충분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 예. 또 그런 점을 이제 앞으로 긴장해서 해야 할 일이다. 또 제가 아까 인정한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 인사 중에서 예. 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 정도가 저는 눈에 띄는 그 기용이라고 보고요. 네. 뭐 특별히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 정도. 예. 사실 이번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과감한 인선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이게 어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 생긴 부처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현 정부가 왜 이 부처를 만들었는가? 이 부처가 그 내세우는 그 어떤 가치가 뭐고 네. 이 부처를 통해서 내가 이 정부가 뭘 하겠다 하는 걸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분을 또 임명해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왜 만들었죠? 그 새로 부처를 만들었으면은 명확하게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죠.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인사도 그렇고 모든 면이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를 기용을 하면은 또 너무 그렇다고 비판들을 야당들이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 의원님만 해도 개인적으로 다른 야당 의원들보다 좀 더 생각이 평소에 개혁적인 분이라 저런 말씀을 하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저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당평인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예를 들면 지금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뭐 그런 가지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다 봐. 평소에 했던 얘기들을 본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니까 실은 그런 점도 국민들이 헤아려 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중소기업과 벤처에 관한 부분은 그런 산업진흥 면에서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는 경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어떤 역사인식이 있었던가 실은 나로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게. 그러나 본인이 또 그게 제가 역사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난 좀 이해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몰랐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다. 문명훈 최고위원님 돌아와서 3부는 여기까지거든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4부로 돌아와서 문명훈 최고위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